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한 줌 챙겨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하루 한 줌이면 병원 갈 일이 없다. 심장병을 예방하고 두뇌를 젊게 만든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식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 위에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그 고소한 견과류가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밤 당장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간암세포를 조용히 키우는 독약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전 세계에서는 견과류를 잘못 먹어서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최고의 보약인 견과류가 누구에게는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는 걸까요?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견과류를 고르는 기준, 보관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무시한 맹신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요약 영상으로는 절대 다 담을 수 없는 견과류의 치명적인 양면성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의 대상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죠.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땅콩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독소는 인류가 발견한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간암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씻어내거나 조금 눅눅해졌을 때 불에 구우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 매우 강합니다. 무려 28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그 독성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볶거나 찌거나 튀겨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간세포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DNA 구조를 완전히 변형시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간염을 거쳐 간경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리 없이 간암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간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간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이 아플라톡신 오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땅콩이 문제입니다. 땅콩은 다른 견과류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곰팡이 독소에 가장 취약합니다. 특히 수입 과정에서 고온다습한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에 놓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깨끗한 땅콩도 속을 열어보면 이미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소한 맛 뒤에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쓴맛, 혹은 입안에 남는 눅눅한 잔상. 이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입니다. 이제 더 심각한 보관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용량으로 견과류를 사서 주방 선반에 두고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그 통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매일 썩은 기름을 드시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견과류는 성분의 절반 이상이 지방입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이죠. 하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와 만나는 순간 산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는 단순히 맛이 나빠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구조가 완전히 변해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견과류가 빛이나 열, 그리고 산소에 노출되면 기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냄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쩐내입니다. 많은 분이 아까워서 혹은 원래 이런 냄새가 나겠거니 하며 그냥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즉시 강력한 활성산소를 뿜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혈관벽을 날카롭게 긁어 상처를 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시작입니다. 고소함이 사라진 견과류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셀레늄이 전 세계 식재료 중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지며 암을 이기는 영양제로 불렸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브라질 너트를 두고 가장 위험한 견과류 1위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셀레늄 중독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셀레늄은 필요량과 과다량의 차이가 극도로 좁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라질 너트 단 한 알에는 무려 70에서 9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만약 몸에 좋다는 소문에 하루에 서너 알씩 혹은 한 줌씩 꾸준히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즉시 셀레노시스라 불리는 독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셀레늄 중독의 초기 증상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쉽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입에서 마늘 냄새 같은 고약한 악취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신경계가 손상되어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신장이 망가져 소변이 나오지 않는 신부전이 찾아오고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옵니다. 실제로 건강해지려고 브라질 너트를 간식처럼 먹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전 세계 의학학술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 브라질 너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견과류 산업은 거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효능뿐이지 보관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작게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광고 속의 고소한 이미지만 믿고 정작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독소를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 중독을 넘어 우리가 매일 먹는 아몬드와 캐슈너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칼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장결석의 고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겪어본 사람들은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고통의 원인이 내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아몬드 한 줌 때문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밀은 바로 옥살산, 즉 수산 성분에 있습니다. 아몬드와 캐슈너트, 그리고 비트나 시금치 같은 식품에는 이 옥살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에게 옥살산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체내로 들어온 옥살산은 혈액 속에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수산칼슘 결정체입니다. 현미경으로 이 결정체를 들여다보면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나 가시도 친 구슬처럼 생겼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들이 신장의 세뇨관을 긁으며 지나가고 결국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여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장결석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옥살산 결정이 단순히 돌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장세포 자체를 공격해 만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아몬드 우유에 생아몬드를 갈아 마시던 40대 여성이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신장 기능의 40%를 상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약으로 믿었던 아몬드가 그녀의 신장을 안쪽에서부터 잘게 썰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무대를 옮겨 우리가 견과류를 구매하는 유통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트나 시장에서 커다란 투명통에 담겨 판매되는 벌크 견과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온라인에서 가성비 최고라는 문구와 함께 파는 1kg, 2kg짜리 대용량 봉투 말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뒷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견과류는 수확한 지 1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재고들이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많은 양의 재고 견과류들이 시즈닝이라는 마법을 입고 재탄생합니다. 허니버터 맛, 와사비 맛, 카라멜 맛, 강력한 시즈닝 가루는 견과류 특유의 쩐내와 눅눅함을 완벽하게 감춰줍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맛있게 먹는 그 시즈닝 견과류 중 일부는 이미 산패가 진행되어 단독으로는 도저히 팔 수 없는 급의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벌크 제품은 최악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자외선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마트에 강한 형광등 불빛 아래 몇 주 동안 노출된 견과류는 이미 통 안에서 화학적 자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유입되는 산소는 산패의 촉매제가 됩니다. 유통업자들은 말합니다. 견과류는 썩지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견과류는 썩는 것이 아니라 독성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은 가성비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이 치르는 대가는 가성비가 아닐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알레르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난 평생 견과류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자신하시나요? 견과류 알레르기는 후천적으로 갑자기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섭습니다. 특히 호두나 잣, 땅콩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견과류의 특정 단백질을 침입자로 오인해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견과류 하나를 씹는 순간 입안이 약간 가렵거나 목구멍이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기도가 부어올라 숨기를 막아버립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식당에서 앞손님이 흘린 견과류 가루가 묻은 포크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만약 견과류를 먹고 조금이라도 숨이 차거나 두드러기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절대로 컨디션이 안 좋나?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한 알이 당신의 마지막 한 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견과류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견과류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견과류는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 알아야 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3가지 황금 수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견과류는 신선식품처럼 대하십시오. 유통기한이 넉넉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제조일자가 가장 최근인 것을 고르고 한 달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소포장 제품만 사십시오. 둘째, 보관 장소는 무조건 냉동실입니다. 영하의 온도는 산패와 곰팡이 증식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셋째, 쩐내는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불쾌한 기름 냄새가 난다면 주저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견과류 한 줌,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